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 어디서 써야 되노? 중간에 이어서야 됩니까? 예. 지금 위치기 않습니까? 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면으로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이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화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끝까지 잘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생명과학의 탐구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귀납적 방법, 탐구 방법,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 자, 그런데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그 과학에서 혹은 뭐 문과에서도 어떤 논문을 쓰거나 할 때 항상 그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귀납적 탐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설 설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완전히 관찰만 하는 겁니다. 관찰,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해서 자연 현상을 문제 인식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하려는 그 주제를 미리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집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관찰을 수행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일정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다윈입니다. 다윈의 진화설입니다. 진화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생물에서는 주로 세포설 이런 것에 연구할 때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뭔가 하면은 아까 가설 설정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귀납적은. 그런데 이것은 가설 설정을 해서 정확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탐구를 연역적 탐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 이것을 굉장히 많이 실證주의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관찰뿐만 아니라 또 실험을 같이 병행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요. 자, 문제 인식은 항상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가설 설정은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잠정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설정에 맞춰 가지고 탐구를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험에는 또 대조군이라든가 이런 대조 실험과 변인 처리가 있어 가지고 아주 그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분석해야 되죠. 분석을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가설과 결론이 틀리다 가정할 때는 다시 가설을 수정해야 돼요. 이 실험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맞다 하면은 결론이 도출되고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게 되면은 일반화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거죠. 일반화. 자, 이런 식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은 반드시 문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탐구로 설계를 수행하는 데서 가지고 비교 실험을 반드시 해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아주 실험 위주의 그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잘 알도록 하세요. 연역적은 가설 설정을 하고 귀납적은 가설 설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실험은 대부분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대회라든가 이런 논문을 뭐 준비하고 할 때 전부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결론을 도출해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보고 다음에 적용해서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이 탐구 설계 및 그 수행을 한다고 실험한다고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 실험하는 그 내용에는 첫째 대조 실험이 필요합니다. 대조 실험은 여기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은 그대로 두는 것, 이런 걸 한 그룹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변화시킨 집단, 이거는 실험군입니다. 이 두 개를 설정해서 반드시 비교 실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변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독립 변인 중에는 조작 변인. 조작 변인은 우리가 실험을 하려면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양을 조사한다. 그러면은 빛의 세기가 바로 조작 변인입니다. 변화를 시키고, 나머지 통제 변인은 이산화탄소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은 전부 다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결과 광합성 양이 증가하는 것, 그런 것은 조작 변인에 의해서 한 변화, 이것은 종속 변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 가지고 탐구 설계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서운 맹독균 탄저병이라고 있습니다. 탄저병. 이 탄저병을 예방하는 백신이라는 것은 균을 약간 약하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넣었을 때 우리가 몸에서 한번 싸워보고 항체를 형성해서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반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몸 안에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 항원, 약화된 항원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 예방주사를 지금 발명했어요. 해서 이것을 효과를 한번 보려고 실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에 지금 제목에서 벌써 탐구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백신이 바로 뭔가 탄저병 백신 예방주사가 조작 변인, 거기 따른 효과 검증, 탄저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가 바로 종속 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실험을 할 때 첫째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가설은 그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을 준비했습니다. 양을 25마리 자 50마리의 양을 준비해 가지고 25마리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가 A군, 여기가 B군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신을 A군에는 예방주사를 안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B에는 백신 주사를 놨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경과 후에 다시 이제는 똑같이 탄저균을 주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해 보면은 이 A군에서는 전부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 가지고 모두 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백신을 접종한 이 곳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백신이야말로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백신 접종,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양이나 탄저균 주사나 이런 것은 여기 있는 통제 변인입니다. 초기 양의 건강한 상태라든가 주사한 탄저균의 수라든가 그 다음에 양의 환경이라든가 사육 환경, 모든 것을 일정하게 하고 오로지 백신만 다르게 처치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결론이 바로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주사한 양은 살아났고
그렇지 못한 양은 죽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탐구를 하면서 여기에 적용해서 한번 연습해보고 또 논문도 써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